최근 일본은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일본의 아날로그 방식의 행정 시스템이 높은 장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도장 문화와 팩스 등으로 대표되는 비효율적 행정 처리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 주요 기업들이 디지털화를 집중 추진해야 한다는 긴급 제언을 발표했고, 각종 기업의 설문조사에서 최우선 과제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수차례 꼽혔습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취임 직후 디지털청 준비실 설치를 시작으로 올해 9월을 목표로 디지털청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청 설에 관한 법안이 심의 중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디지털 사회와 관련한 정책 기획과 조정을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신부처가 설립된다고 합니다. 또한 디지털 사회 형성 기본법안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빠른 변혁을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준비하는 일본 내부에서는 한국 사례를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하는 익명의 제보자가 유출한 자료에 따르면 행정 디지털화의 표본으로 일본을 빠르게 앞지른 한국을 표본으로 삼고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행정 절차의 디지털화 추진은 지자체 간 정보관리와 의료, 금융 등 부서 간 디지털 업무를 최대한 늘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의 행정 시스템은 아직도 서류를 통과시키기 위해 수많은 팩스를 사용해야 하고 지나치게 많은 결제를 받아야 하고 도장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대면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디지털 정보를 모범으로 삼고 따라한다면 전자메일을 통해 서류를 발송하고 결제 또한 디지털 사인으로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현재 일본이 진행 중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다른 나라보다 크게 뒤처져 있기 때문에 한국의 디지털 전문가를 초빙해 빠른 속도로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과거 일본과 행정제도가 같았던 한국은 지금은 세계 1위의 디지털 행정 국가라고 하며 일본 정부와 지자체의 태만을 지적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과 대만뿐이고 인구와 속도를 생각한다면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일본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OECD의 30개국가 중 가장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국가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스마트시티 계획을 따라서 일본도 스마트시티를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스마트시티형 국가전략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집을 지난해 12월부터 받기 시작했고 오사카 등 57개의 지자체가 응모했다고 합니다. 심의를 거쳐 일부 지자체의 국가특구 지정이 있을 예정이고 이를 한국형 스마트시티로 만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일본의 디지털 변혁의 모범 사례로 한국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의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의견은 일본의 기술력이 더 뛰어난데 한국을 모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의견과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디지털 정부에 성공한 국가라는 의견으로 상반된 의견이 대치 중입니다. 그러면 일본의 디지털 변혁의 모델로 한국을 삼는다는 것에 관한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개인정보는 이미 중국에 다 팔리지 않았나? 그런데도 디지털 정부에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한국을 모범 사례로 삼는다는 것은 한국처럼 개인정보를 중국에 팔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특히 중국은 모든 결제를 휴대폰으로 합니다. 한국인 동료가 일본에서 제일 불편하다고 느낀 점은 밥을 먹거나 물건을 살 때 결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상에서 가장 편해야 하는 부분이 밥을 먹거나 장을 보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껴야 한다면 일본은 엄청나게 뒤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개혁이 겉보기에는 편리하고 좋은 것 같지만 위험도가 너무 높습니다. 일본인이 아날로그적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 어떤 나라보다 일본인은 개인의 정보를 철저하게 지키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한국은 편안함에 도취되어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처럼 급진적인 디지털 개혁보다는 일본만의 방식으로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디지털 문제에 제대로 된 인재를 등용하지 않으니까 한국의 방식을 따라하자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권단체나 정치인들에게 돈을 주며 매수한 한국의 기업들이 뒤에 있을 게 분명하다. 일본 디지털화에 가까운 미래를 예상하면 IT에 서툰 사람들만 모여 터무니없는 예산을 낭비하고 문제 발생 시엔 사고 없이 책임 회피하는 이미지가 떠오른다. 일본은 애당초 인재가 모자라다.
한국의 인재를 일본으로 영입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일본의 관공서의 신규 졸업자 채용 종신고용 시스템으로 디지털에 익숙한 인재는 전혀 없습니다. 대우도 형편없는 종신고용의 폐해 속에서 학대받는다면 좋은 인재도 모이지 않습니다. 일본의 고용 시스템 개혁과 비자 개혁을 통해 한국의 뛰어난 젊은 디지털 인재들을 초빙해야 합니다. K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디지털 정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디지털 정부는 실시간으로 확진자의 위치와 지역을 제공하고 국민들에게 전달해주면서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당일의 확진자의 위치는 알 수도 없으며 다음 날에도 그 수치가 정확한지 믿을 수도 없습니다. K방역의 문제점은 개인의 모든 정보 이력이 타인에게도 쉽게 공개된다는 문제점입니다. 일거수일투족이 다른 사람에게 감시된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K방역이 성공했다고는 볼 수 없다. 현재 일본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이 무증상이기 때문에 일본은 집단 면역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급하게 한국의 디지털 정부를 표방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공권력이 일체가 되어 추진하는 디지털 사회 구상은 프로파일링에 의한 감시 사회를 실현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절대 반대합니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팩스와 도장 같은 아날로그 형태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관계의 절차가 너무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해외 기업들이 일본에서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항상 행정 절차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복잡한 행정 절차와 구시대적 방식을 고수한다면 글로벌 사회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서야 디지털 정보를 출시하는 것입니까? 한국은 오래전에 디지털화를 끝마치고 안정기에 들어섰다. 이러니까 세계 3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무시받는 것입니다. 국민의 개인정보도 재산도 디지털화된다면 순식간에 재산이 몰수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다른 나라보다 일본의 신용카드의 비율이 적은 것은 일본의 자랑거리입니다. 일본인들은 신용카드가 편리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정보와 계좌 정보를 감시한다는 것은 매우 불쾌합니다. 일본이 제일 배워야 하는 점은 한국의 발빠른 대응입니다. 한국인들은 천연자원이 없기 때문에 글로벌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디지털 사회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 한국을 표방한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디지털 정보와 행정 절차에 관련된 것은 한국보다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나라의 수준과 국민들의 수준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늦긴 했지만 앞으로 제대로 준비한다면 한국과는 다르게 안전한 디지털 정부를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국이 일본을 따라오는 것은 역사 속에서 항상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따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일본 네티즌들은 디지털 변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모범 사례로 삼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한국을 모범 사례로 삼든 말든은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긴 하지만 굳이 한국을 트집 잡고 있는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